안녕하세요. PRCB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odeling Task Relationships in Multitask Learning with Multi-Gate Mixture of Experts라는 논문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성남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KDD 2018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유튜브 추천팀에서 나온 논문인데 유튜브 추천 시스템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 때 기존의 shared 버튼 구조가 아닌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구조를 사용하되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 다른 게이팅 네트워크를 적용시킨 논문입니다. 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평소에 추천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2016년도에 구글에서 유튜브의 영상 중 70%가 딥러닝을 활용한 모델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추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유저와 피드백이 있냐라는 것인데 유튜브는 한 달에 액티브 유저만 19억 명 정도 되고 매일 몇십억 시간 이상의 비디오가 시청되고 조회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유튜브가 어떻게 추천하고 있는지 평소에 궁금해서 이참에 읽고 정리해 보려고 했고요. 2016년도에 발표된 유튜브 추천 시스템 관련 논문은 PR060, PR064에서 소개된 바 있고요. 사실 얼마 전에도 렉시스 2019에서 유튜브 추천 관련 논문이 나와서 사실 이번 발표 때 그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점프가 많이 돼서 그걸 바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거의 기반 모델인 이 논문부터 소개해드리고 읽어보려고 이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유튜브가 어떻게 추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추천 시스템에 멀티태스크 러닝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이 추천 시스템에 활용될 때의 문제점과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모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시된 멀티게이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설명한 다음에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유튜브는 크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추천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최신 논문이나 서베이 논문에 따르면 이 구조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추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이랑 랭킹 모델인데요. 유튜브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영상이 있고 그 영상을 통해서 다른 영상을 무엇을 추천할지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 영상에 대해서 유튜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을 비교하기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여기서는 밀리언이지만 지금은 뭐 몇십억 개의 비디오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비교하면서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는 이것과 유사한 이제 추천 후보군들을 생성하는 캔디데이트 제너레이션 구조가 먼저 있고 여기서 다소 나이브하게 이 영상과 추천될 만한 뭐 몇백 개 수준의 캔디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랭킹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이 랭킹 모델에서는 좀 더 깊은 모델을 활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2010년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에 대해서 다 설명이 있으니까 그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보다는 이 뒷부분 후보군이 생성되었을 때 얘를 어떻게 랭킹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추천 시스템에 멀티태스크 러닝이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 추천에 있어서 다양한 오브젝티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있고 그 오른쪽 위에 다음 영상이 무엇인지를 추천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인 오브젝티브는 클릭 레이트겠죠.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다음 영상을 일단 클릭을 한다면은 추천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되게 기본적이고 좋은 지표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또 타고 들어갔을 때 해당 영상을 또 얼마나 볼 것인지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 또 그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좋아요로 누를지 아니면 싫어요로 누를지도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유사하지만 되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클릭만을 가지고 옵티마이즈를 하게 된다면은 모든 영상들이 이제 썸네일이 자극적이고 제목이 자극적이고 뭔가 매혹적인 제목들만 달게 되면 클릭은 많아질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을 클릭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만족도를 어떻게 느끼냐는지도 판단을 하고 얼마나 오래 볼지
보냐도 판단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서비스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의 shared bottom 레이어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태스크에 따로 이제 타워라고 나와 있는데 뭐 덴스 레이어가 되겠죠. 이 덴스 레이어를 따로 학습해서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멀티태스크 러닝 구조인데요. 뭐 비전도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고 NLP에서도 이렇게 최근까지도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로 예시를 들었을 때 다양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들고 와서 하나의 태스크에서는 이제 개 품종을 맞추고 또 다른 태스크에서는 이제 고양이 품종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쉐어드 버텀 구조에서는 이 사진들이 되게 유사하니까 뭐 눈의 색깔이나 귀의 구조나 귀의 모양이나 뭐 코의 모양 같은 거를 특징을 잘 추출한 다음에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잘 학습이 되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 하나는 강아지의 품종을 판별하고 하나는 차의 그 모델을 판단하는 태스크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둘의 태스크가 이제 쉐어드 버텀에서 추출해야 될 특징은 되게 다를 거잖아요. 이전처럼 이런 피처를 본다기보다는 차 모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 로고나 바퀴 색깔이나 차 색깔 뭐 이런 거를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 시뮬러리티가 되게 낮기 때문에 멀티태스크 러닝의 성능이 되게 안 좋아진다라는 게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의 기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태스크 릴레이티브니스가 낮을수록 성능이 안 좋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추천 시스템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이 쓰이는 이유와 그 멀티태스크 러닝의 한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모델은 Mixture of Experts라는 논문 모델인데요. 이거가 나온 지는 이제 91년도에 나온 힌튼 교수님이 참여한 논문에서 나온 모델이고 되게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쉬운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아래 유튜브를 클릭하시면 이제 힌튼 교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가 있어서 이거를 보시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하나의 오브젝트,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오브젝티브가 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그 큰 데이터셋 안에 되게 다양한 특성들을 가진 여러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제 이 모델이 나온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 사진들도 모여 있고 어떤 거는 동물 이제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이제 사물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클러스터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한꺼번에 배우는 것보다는 각각의 클러스터를 배우는 모델을 따로 학습한 다음에 그 학습한 결과를 나중에 앙상블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점에서 출발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이거 엑스퍼트 각각의 이제 서브 모델은 이제 엑스퍼트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퍼트를 학습하는 기준은 뭐 다른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셋을 나눠서 그 데이터셋에 각각을 학습시키는 구조고요. 그 데이터셋을 또 나누는 기준 자체는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처음에는 나눴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풋 피처만의 X만을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X랑 Y랑 같이 넣어서 이제 인풋 아웃풋 매핑 피처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또 다른 엑스퍼트를 학습한 후 각각의 엑스퍼트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따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엑스퍼트들에 대해서 Y1, Y2, Y3가 나올 거고 또 하나의 이제 소프트백스 게이팅 네트워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인풋이 어느 그 엑스퍼트에 좀 더 말을 들어야 될지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P1은 이제 엑스퍼트 1에 속할 확률, P2는 엑스퍼트 2에 속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결과값을 이제 웨이티드 썸을 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는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13년도와 2010년 이후부터 되게 다양한 딥러닝 모델에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각각을 이제 여기서는 가정 자체가 잠시만요. 가정 자체가 엑스퍼트에 대한 가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이 엑스퍼트를 뭐 SVM에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모델을 쓰는 연구는 그 이후에 되게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MOE 이제부터 MOE라고 부를게요. MOE 모델을 이제 하나의 MOE 레이어로 가정을 하고 이 MOE 레이어는 수천 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서브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컴퓨테이션이 되게 빨라졌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수천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데 왜 인퍼런스가 되게 빠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그 수천 개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미 학습된 과정에서 어떠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을 이제 그 게이트 펑션을 통하면은 어떠한 엑스퍼트의 그 말을 들어야 될지가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소프트맥스를 태우면은 이 수천 개의 그 엑스퍼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서 그 결과값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는 수천 개가 있지만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는 몇 개의 엑스퍼트만 쓰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능 향상을 그 계산적으로도 성능 향상이 되게 크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레벨 레커멘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큰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그 MOE 구조를 통해서 많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게이팅 네트워크로 특정 그 엑스퍼트만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아니라 그냥 MOE였고요. 그래서 MOE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쓰는 방식은 사실 똑같습니다. 여기서 shared bottom 구조 대신에 이제 그 MOE 구조를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게이트가 해당 인풋에서 인풋 벡터만 보고 어느 엑스퍼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게이트라고 하고요. 네, 그 유튜브에서도 각각의 엑스퍼트는 그냥 투 레이어인가 하나의 레이어인가의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고 게이트 자체도 그렇게 막 모델이 복잡한 모델이 아니고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조나 밑에 부분만 달라진 거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멀티태스크 러닝에서의 태스크가 유사하지 않을 때의 태스크가 유사하지 않을 때 좀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여줬던 현상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MOE는 좀 더 계산이 좀 더 빠르고 성능이 좀 더 좋다라는 정도이지 태스크 릴레이티브네스에 대해서는 계속 그 모델링 하지 못했는데요.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게 이 논문에서 제시된 멀티게이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입니다. 이 구조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 앞서 이 구조에서 게이트가 이제 인풋 벡터만 보고 하나의 게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태스크의 개수만큼 게이트 수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풋 벡터를 보고 어느 엑스퍼트의 말을 들을지를 판단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 게이트는 이 태스크 A에 종속된 게이트인 거죠. 게이트 B는 태스크 B에 종속된 게이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믹스 오브 엑스퍼트를 쓰되 하나의 게이트에서 이제 멀티 게이트로 바뀌었다라는 게 이 모델의 구조입니다. 네, 이 설명 그대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해당 모델의 결과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이 모델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이 shared bottom 구조에서 정말로 이 태스크가 서로 그 relative 하지 않을 때 성능 하락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그 임의의 데이터를 우리가
그 relativeness를 정의 내리고 실제 데이터를 계산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은 이제 합성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서 그 코렐레이션을 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그레션 태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 리그레션의 코렐레이션을 0.5에서 0.99를 1까지 조정하면서 쉐어드 바텀 기존 구조가 정말로 코렐레이션이 낮아질수록 성능이 안 좋은지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위의 결과처럼 코렐레이션이 1일 때보다 0.9, 0.5일 때가 훨씬 더 안 좋아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테릭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OMOE가 이제 기존의 MOE 모델이라고 보시면 됐고 하나의 게이트가 있는 MOE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MOE는 멀티 게이트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한 결과 먼저 주목해야 될 점은 OMOE든 MMOE든 기존 쉐어드 버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특히 코렐레이션이 1일 경우에는 태스크가 완전히 거의 똑같은 태스크이기 때문에 원 게이트나 멀티 게이트나 게이트가 하는 역할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OMOE랑 MMOE가 성능이 둘 다 유사했고 다만 이제 코렐레이션이 낮아질 때 원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점점 성능이 안 좋아지는 반면에 MMOE만 보셨을 때는 코렐레이션이 달라져도 성능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합성 데이터로 실험했을 때 MMOE가 되게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빌리티라고 해서 그 로버스트네스를 판단한 모델 그 실험인데요. 이걸 어떻게 측정했냐면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도 학습할 때 이제 랜덤 시드를 어떻게 두고 뭐 파라미터 튜닝을 어떻게 하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성능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다양한 실험 셋에 대해서 한 200번 정도를 반복해서 랜덤 시드로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로버스트하게 이게 모델이 잘 학습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걸 학습된 거고, 이건 빈도 그래프인데, 그래서 왼쪽에, 그러니까 X축은 로스고, Y축은 빈도 그래프인데,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되게 스큐드 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낮은 로스를 더 잦은 빈도수로 보여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세팅에서 쉐어드 버튼 구조가 더 안 좋다. 그리고 코렐레이션이 1일 경우에는 MMOE나 OMOE랑 거의 비슷하지만 코렐레이션이 낮아질수록 OMOE는 좀 안 좋아지는 반면에 MMOE는 비교적으로 더 좋았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로이스트 로스 쪽을 보시면 이 맨 왼쪽 칸이 이제 되게 로스가 낮은 편일 거잖아요. 그런데 쉐어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스가 해당 구간의 로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이스트 로스가 쉐어드 버텀이 제일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쉐어드 버텀이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파라미터 수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논문의 저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파라미터 수가 많아질수록 그 랜덤리스를 줬을 때 좋은 모델을 찾기가 더 어려웠더라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서스 인컴 데이터라는 그 인구 통계학 데이터에도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약 30만 개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고 40개의 피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태스크를 정의 내리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그 전체 데이터셋에 대한 이제 코렐레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능을 평가했는데요. 두 가지의 멀티태스크 러닝 프로그램을 정의 내렸는데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의 수입이 5만 불이 넘는지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한 번도 결혼을 안 했는지 이 두 가지를 예측하는 각각의 태스크이고요. 또 다른 멀티태스크는 하나는 대학을 나왔는지 하나는 이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멀티태스크 러닝이었습니다. 코렐레이션은 다음과 같았고요. 네, 둘 다 결과에서도 MMOE가 대체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싱글 태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한 거기 때문에 모델의 개수는 2배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 MMOE가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재밌는 실험은 아니었고, 이제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실험은 이제 유튜브에 실제로 한 실험이었는데,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터를 먼저 한 다음에 랭킹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학습 데이터, 일단 오프라인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 평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는 약 30빌리언의 유저 임플리시트 피드백을 가지고 있었고, 100만 개의 데이터셋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 각각의 태스크가 뭐였냐면, 하나는 이제 클릭 트루 레이트나 인게이지먼트 타임, 뭐 시청 시간 정도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인게이지먼트 릴레이티드라고 해서 이거를 예측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태스크는 이제 like rate라고 해서 뭐 like 좋아요 싫어요 누르잖아요. 그거를 만족도 릴레이트드라고 해서 두 가지 태스크를 판단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측 모델로 했고, 첫 번째 태스크는 그냥 클릭 프레딕션이었던 걸로 알고, 두 번째 태스크는 like prediction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실제 서비스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30빌리언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 학습시키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존에부터 원래 쉐어드 버튼 모델을 유튜브에서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썼던 쉐어드 버튼 모델을 가져오되 이제 각각을 이제 이게 뭐냐면 네, 이 쉐어드 버튼 모델을 가져오되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복사를 해서 하나는 이제 엑스퍼트 제로로 쓰고 하나는 엑스퍼트 1으로 써서 이거를 이제 두 개의 태스크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OMOE나 다른 모델들보다 MMOE가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라이브 익스페리먼트까지 했었는데 여기서는 총 3가지를 A/B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는 이제 싱글 태스크, 그러니까 클릭만을 예측해서 그걸 판단으로 추천해주는 싱글 태스크 모델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자주 쓰였던 shared bottom 구조에서 이제 engagement랑 satisfaction을 둘 다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지금 쓰이는 MMOE 모델 이 3가지를 측정했다라고 하는데, 싱글 태스크와 shared bottom 모델을 A/B 테스트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싱글 태스크는 인게이지먼트만을 위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지긴 힘들고 오히려 약간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0.22%면은 비교적 낮은 하락이었고, 대신에 이제 쉐어드 버튼은 2가지 매트릭을 동시에 학습시키기 때문에 세티스팩션 매트릭은 약 20% 정도의 큰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싱글 태스크보다 쉐어드 버튼 모델이 훨씬 더 좋은 점이고, 그러한 쉐어드 버튼보다 MMOE를 비교했을 때 MMOE 같은 경우는 인게이지먼트에서도 약 0.25%의 향상이 있었고, 세티스팩션 매트릭에서도 2.65%의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논문에서도 이 모델 구조 자체는 이 모델을 쓰고 있는 걸 같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엄청 복잡한 모델을 쓸 줄 알았는데 각각의 엑스퍼트는 그냥 되게 단순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고, 그 게이팅, 멀티 게이트에서 각각의 게이트도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라는 점이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MMOE는 멀티태스킹 어프로치에다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구조를 섞은 건데요. 그래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사용하면서도 모델 태스크 릴레이션십을 잘 배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릴레이티브니스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신테틱 데이터에서도 MMOE가 기존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특히 릴레이티브니스가 낮을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벤치마크 태스크나 실제 추천 시스템에서의 오프라인 데이터셋에서도 MMOE가 기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쉐어드 버튼 모델이 대부분의 회사에서 쓰이는 이유가 두 가지의 태스크가 있을 때 두 가지의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을 때 하나의 쉐어드 버튼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각각의 태스크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이제 파라미터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계산 리소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MMOE는 그러한 쉐어드 버텀의 구조가 가져오는 컴퓨테이셔널 어드밴티지를 유지하면서도 쉐어드 버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태스크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두 가지인데, 그러면 지금 보여준 실험 결과들에서 shared bottom 아키텍처랑 그 다음에 각각의 expert 아키텍처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 네, 같습니다. 그 shared 그러면 이쪽에서는 expert 0, 1, 2가 그 shared bottom fully connected layer 된 거 세 개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완전히 같은지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실험할 때는 이거를 잘 비교하기 위해서 전체의 파라미터 수를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쉐어드 바텀이 2048짜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했을 때, 얘를 4개를 쓴다고 하면 2048 나누기 4로 해서 전체 파라미터 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멀티게이트 MOE 할 때도 그렇게 나눠서 했나요? 아니면은 그때는 다르게 컨트롤? 이건 지금 이제 원게이트 MOE일 때는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파라미터 개수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멀티게이트 경우는 어떻게 했죠? 멀티게이트 경우도 똑같이 나눴나요? 아니면 멀티게이트 경우는 그냥 똑같이 엑스퍼트 제로랑 시얼 바람이랑 같은 파라미터 개수 써도 똑같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게이트 수만 늘린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똑같이 이제 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뀐 점은 이제 게이트가 하나였던 거에서 게이트만 여러 개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게이트하고 그러니까 여기 할 때 트레이닝 할 때 특별히 게이트 A나 B에 뭐 그런 인포메이션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백프로버게이션을 똑같이 그냥 인풋 아웃풋 페어만 가지고 트레이닝 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냥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여기 유튜브 리코멘데이션 시스템에서의 인풋은 제 전에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비디오의 종류라든지 뭐 컨텐츠 종류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된 비디오인지 다양한 정보들이 좀 통합되어 있는 인풋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서도 그런가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논문과 인풋 피처가 완전히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유저의 피처나 뭐 비디오의 피처나 이런 거를 되게 다양한 방식을 스퍼스 피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또 다른 레이어를 태워서 댄스 피처로 만든 구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인풋은 이미 이제 인베딩이 된 데이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40개 피처 그걸로 인구 데이터 태스크한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싱글 모델이 사실은 더 어찌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제
쉐어드 버텀 모델이 그것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여기서는 MMOE가 더 훨씬 좋은 성능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아니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는데 싱글 태스크라는 게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특이적으로 학습시킨 두 개의 모델이 있는 거라고 보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각 태스크에 대해서 싱글 태스크 모델이 MMOE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이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네, 네, 사실 그 리얼 데이터에 학습했을 때는 싱글 태스크가 좀 더 좋은 결과가 보여졌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MMOE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얼 데이터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인게이지먼트만을 목적으로 학습시킨 것보다는 쉐어드 버텀 모델이 좀 더 안 좋은 인게이지먼트를 보여주었는데 네, 여기서는 네, MMOE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여기서 더 좀 인트레스팅한 거는 그 원래 싱글 태스크를 할 경우가 꼭 옵티멀한 경우는 아니고 싱글 태스크보다 이제 멀티태스크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베네핏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큐리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 피처가 더 파인 그레인 되어 있는 더 좋은 피처,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피처도 애큐리시만 지금 여기 매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대들을 하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건 이제 첫 번째 테이블에 그 베스트 컬럼을 보면 쉘 바럼은 애큐러시가 좀 로스가 있는데 0.9398에서 0.9361로 베스트 지금 넘버 좀 줄어드는데 MMOE는 애큐러시도 좋아져서 제가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 UCI 데이터에서 이렇게 AUC 밸류까지 좋아지게 하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오른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메리셜 그 결혼 스테이터스 한 거에서는 아니, 제 같은 첫 번째 테이블의 오른쪽 칼럼에 그래서 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기는 저도 힘들었고 근데 대체적으로 MMOE가 비슷하거나 더 좋다라고 보는 거는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신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여기서 강조하는 것도 싱글 태스크는 모델이 2개고 MMOE는 이제 모델이 1개라는 것도 이제 네,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MMOE의 강점은 애큐러시를 좋게 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센서스 인컴 데이라는 explainability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모델을 보고 설명을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MMOE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팩터라이즈 된 representation의 어떤 그런 걸 미리 주는 거잖아요, 모델에. 그러니까 되게 representation이 되게 설명하기 쉬운 representation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쉘 바럼이나 다른 거보다. 그래서 그런 accuracy만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그런 더 좋은 better representation이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멘션은 없죠. 이 논문에서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그런 각각의 이제 게이트의 아웃풋을 좀 시각화한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그냥 그걸로 뭔가 보기 쉬웠다라는 느낌보다는 각각의 게이트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정도까지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만요. 네, 지금 꺼낸 게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 소프트맥스 게이트의 이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시각화한 테이블이 있긴 한데 거기서는 뭐 그거를 사용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결과가 다르더라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피거 얘기하시는 거죠? 피거 6 얘기하시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논문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